오, 나왔어. 소리가 너무 울리잖아. 됐다. 모두가 반짝이는 별이 되라고 할 때 반짝이는 별이 되지 못한 너를 나는 탓하지 않을 거다. 내가 반짝이든 반짝이지 않든 너란 존재 그것 하나만으로 내 마음 하나 따뜻해졌다면 벅차도록 반짝인 거 아니겠니? 반짝였다 반짝인다. 너는 지금도 충분히. 반가워요 여러분. 낮에는 리에, 밤에는 성우, 난리 밤성 DJ 리에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라디오 DJ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부터 라디오 DJ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제가 이제 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에 라디오 DJ를 첫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혼자 하는 무대이기도 하고 되게 떨려가지고 실수도 많을 수도 있는데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를 끄고 이제 저희가 세 가지의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코너는 누구나 다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코너고요. 혼자라는 기분이 느껴질 때, 외롭고 힘들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할 때, 그런 순간이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제가 직접 위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올리언오브를 응원하는 익명의 20대입니다. 저는 흔히 사회 초년생이라고 부르는 나이가 되었고 운이 좋게도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10대에는 자존감이 높았고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자존감도 자신감도 떨어지고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너무 많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해보고 싶은 것,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고 도전을 해보고 싶지만 혹시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만 같아 무서워 도전을 못하고 있어요.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쉬고 리프레시하고 싶은데 또 상황이 제가 생각한 대로 가지는 않네요. 혹시 리에 DJ도 현실이 무서워서 혹은 너무 힘들고 깜깜해서 도피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고 싶었나요? 네, 이제 저도 현실이 무서워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아무래도 연습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연습생 시절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거를 다 제가 하나하나 멘트를 써왔는데 아직 익숙치 않다 보니까 최대한 대본은 안 볼 거지만 일단 좀 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항상 나만 그 자리에 머문 느낌인 것 같고 주변에서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이제 저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뭔가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그때 저를 잡아줬던 분이 이제 같이 회사에 있을 때 저에게 춤을 알려줬던 댄서 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댄서 형한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다. 그냥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댄서 형이 되게 아니야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네가 힘들면 그만두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덧붙여서 말을 뒤에 이어줬는데 힘들면 그만두는 게 맞지. 근데 네가 만약에 이 일을 안 한다고 치자.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한 10년 정도 뒤에 친구들이랑 뭐 노래방을 갔어요. 그래서 노래방을 가서 만약에 제가 노래를 하다가 아 그때 좀 더 해볼 걸 후회된다 이렇게 후회 안 할 자신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는 게 맞고 조금이라도 나중에 네가 인생 살면서 후회할 것 같으면은 조금 더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이 분명 무서울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너무 많고 하지만 도전해보지도 않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그 하나를 실패했다고 인생이 실패자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실패해도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어서 이제 실패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힘들 때마다 와서 많은 위로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사연 읽어드렸고요. 이제 제가 댓글을 잠깐 짧게 읽고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이라 되게 많이 떨리네요. 저는 이제 저의 개인 브이라이브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읽을게요. 기분 좋게. 리엔님 말솜씨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해줘서 고마워요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리언오브 해줘서 고마워요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위로됐어요. 레디 최고야. 리아 너무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레디님 천재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 해주셔가지고 떨리긴 뭐가 떨려. 엄청 떨려요. 아까 이거 리허설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딱딱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멋있게 착 했는데 막상 이제 화면에 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긴장되네요. 침 바짝바짝 말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씨.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입학 초기에는 친구들과 목표가 모두 같아서 그런지 마음이 잘 맞았어요. 하지만 점점 다들 진로가 뚜렷해지면서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국내 입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었던 저는 친구들에게 너는 유학 준비하니까 잘 모르겠지?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됐고 특히 가끔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말하면 나랑 길이 달라서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항상 들어왔어요. 너무하네. 저는 정말 힘내라는 말 한마디면 됐었는데 그런 반응이 돌아오니까 괜히 외롭다는 생각과 유학 준비를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참에 리엔님 위로로 한 번에 해결하고 싶어서 사연 보내봐요. 항상 고마워요 리엔님. 저도 감사합니다. 이제 물결님, 저도 되게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체능을 시작하다 보니 저도 나중에는 예체능 쪽이 아닌 그냥 일반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이랑 각자 가는 길이 달라지니까 이야기를 확실하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초반에는 막 나 이런 거 시작하게 됐어. 뭐 어떤 일이야? 뭐 어떤 일이야?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나중 되면은 바쁘니까 자기들도 그냥 응원해 열심히 할게 이렇게 하고 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약간 친구 사이에 좀 공통점이 사라진 느낌이랄까?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학 준비를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은 진짜로 안 해도 돼요. 아마 친구분들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할 시기라 주변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찾아오시면 제가 항상 따뜻하게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라고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세요.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제가 당사자분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나만 갑자기 좀 외롭고 좀 혼자 남겨진 느낌이랄까? 근데 아마 지금 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할 시기여서 조금 신경을 못 써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는 짧게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코너를 넘어가기 전에 이제 또 댓글을 짧게 읽어드릴 건데, 이제 간단하게 좋은 음악과 함께, 또 제가 낮에는 리에 밤에는 성우니까 좀 더 잔잔한 음악이랑 이 음악을 같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사연이나 아니면 뭐 고민 사연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짧게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잠깐 동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우 추천곡인가요? 네, 제 추천곡입니다. 다운님의 포비아라는 곡입니다. 자연스럽게 진행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는 중에 리에 보니까 힘난다. 아, 감사합니다. 되게 저도 그 말이 되게 힘이 나네요. 힐링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라디오 하길 잘했네요. 네, 음악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지금 좀 줄였거든요. 지금은 괜찮나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되게 아름다운 꿈 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곡은 다운의 포비아라는 곡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두 번째 코너입니다. 리에의 도깨비 방망이 혼내주세요라는 코너인데요. 이제 따끔한 말 한마디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삶에 좀 이제 스트레스 유발자나 짜증 유발자들을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저의 목소리로 대신 속 시원히 따끔하게 혼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코너입니다. 일단 물 한번 먹고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첫 번째로 혼내드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자취살이 20대 리에 팬입니다. 아,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들을 편애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저와 제 동기가 열심히 일을 해봤자 상사 눈에는 그저 눈엣가시인 것 같습니다. 편애하는 직원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일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도 혼을 내지 않는데 저와 제 동기는 언제 우리에게 짜증낼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에게 퇴근하라는 말 하나 없이 홀랑 본인만 퇴근하고 저희의 말은 무시한 채 편애하는 직원 SNS에 휴가 잘 보내고 있냐며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보네요. 야, 사람이 참 1년 동안 직장 상사 등에 업혀 어와둥둥하는 직원과 팀장이라는 상사가 직원들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들 좀 혼내주세요. 제발 꼭꼭. 오늘도 울면서 퇴근했습니다. 아, 참 마음이 아픈 사연이에요.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원래는 상사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직원들을 잘 챙겨주면서 케어해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직책을 좀 악용하고 있다니까 좀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인 것 같아요. 모든 직원들이 소중하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정말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항상 편애하고 지내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나중에 분명히 생깁니다. 이건 제가 상사님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편애하다 보면 분명 나중에 몇 배로 돌려받게 될 겁니다. 알죠?
그리고 우리 청취자님은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좋게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 리에 DJ가 응원하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자주 들으러 와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아 정말 마음이 아파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직원들을 편애하고 이런 게 보이면은 되게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주변에 나의 편이 없다고 느껴지는 느낌. 하지만 제가 항상 익명으로 보내주셨지만 팬이 제가 익명을 해준 청취자분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청취자분의 편이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V라이브 댓글을 짧게 읽고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 건데 제가 지금 조언을 하나 받았어요. 하트를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하트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더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하트 눌러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혼내드릴 사연입니다. 성우님이 내 비타민 C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친오빠들 좀 혼내주세요. 라면 끓여와라, 물 좀 떠와라, 방 불 좀 꺼라는 기본 옵션이고요. 둘째 오빠가 휴가 나오면 둘이서 힘을 합쳐서 저를 너무 괴롭혀요. 저번에 너무 화가 나서 리에 오빠랑 유정 오빠랑 동갑인데 제발 반만 닮아라 라고 했더니 삐져서 아직도 저랑 말을 안 하거나 군대에서 전화 한 통을 안 해요. 철없는 우리 오빠들 좀 혼내주세요. 아 또 그래도 오빠들이 귀엽네요. 걔 닮아라 했더니 삐져가지고 통화도 안 하고 좀 소심한 복수인가요? 일단 그래도 저희 성우님이 내 비타민 C님의 사연이니까 제가 이제 동갑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요. 오빠들한테. 얘들아 우리 애 자꾸 뭐 시키지 마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 그리고 군대에서 동생한테 전화 좀 자주 해. 진짜 힘들 때 내 편이 돼주는 건 진짜 가족밖에 없어. 나도 아직 어리지만 너네도 아직 어려서 너네가 아직 사회생활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 정말 힘들 때 내 편이 돼주는 거는 가족이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동생을 소중하게 좀 더 생각하고 많이 예뻐해줘. 동생한테도 좀 라면 끓여주고 물도 좀 떠주고 불도 좀 꺼주고. 동생도 라면 먹을 줄 알아. 알지? 믿는다. 잘해줘 진짜로.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연이 끝이 났고요. 이제 제가 처음이라서 좀 시간을 길게 잡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좀 잘하고 있어요. 이건 좀 뭐라 하지? 자화자찬인데 그래서 이제 댓글 읽는 시간을 좀 중간에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봅시다. 네 라면 먹을 줄 알아. 맞습니다. 저도 제가 집에 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근데 저희 누나는 안 그랬어요. 저희 누나는 라면 끓여주고 제가 이게 한 입 뺏어 먹으러 가면은 아 그럴 거면 그냥 네가 애초에 먹는다고 하든가 뭐 꼭 먹는다고 하고 왜 안 먹어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저희 누나는 정말 저를 많이 챙겨줘요. 걱정도 많이 하고 좋은 누나예요. 너 고마워. 자 이제 리엔님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저 공포 영화는 좋아하는데 잘 보진 못해요. 그래서 혼자는 못 보고 멤버들이랑 있을 때 이렇게 반쯤 가려가지고 항상 이렇게 TV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무서워요. 근데 약간 이렇게 보면 좀 덜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즐겨 보는 편이에요. 잘 보고 싶은데 잘 보지 못해서 그렇게라도 보는 편입니다. 그거 뭐예요? 뭐 마셔? 이거 저 물이에요. 물인데 이제 목이 빨리 갈까봐 계속 물을 가져와서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저 최애 라면이요. 요즘에는 그 뭐 계란이 들어간 라면 있거든요. 그 참하고 그 뭐 땡 라면이 있어요. 그 라면을 좋아해요. 이거를 원래는 제가 먹은 적이 없었는데
저희 미리가 한동안 그거에 꽂혀가지고 맨날 그 라면만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가서 맛있어? 이렇게 해서 한 입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동안 그걸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들은 요즘에 이거 게장 있죠? 게장, 먼 게장, 이거에 꽂혀가지고 다 이거를 많이 먹어요. 맛있죠? 네.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아까 이제 그 뭐 이렇게 생긴 햄버거 집 있거든요. 거기서 스낵랩 같은 거 있는데 그거 먹고 왔습니다. 아, 간장게장 말고. 아니, 간장게장 아니에요. 그쵸. 아, 네. 댓글에 네, 브랜드 언급해 주시는데 저는 읽을 수 없으니까 일단 가려서 제가 읽을게요. 네. 또 이제 궁금한 거 저한테 있으시면 여쭤보셔도 돼요. 제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제가 1시간 정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너가 벌써 하나 남았어요. 저는 이게 되게 버벅될 줄 알고 천천히 해야겠다 했는데 시간 많아서 많이 물어보세요. 혹시 모르죠. 제가 또 스포병이 있잖아요. 하다가 제가 말실수를 할 수도 있지. 말실수를 할 수도 있지. 이거는 회사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사님 사랑합니다. VF 브랜드 말해도 돼. 말해도 돼요. 안 된대요. 네, 좀 부끄러운 멘트는 네, 제 코너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점점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컴백 컨셉, 야, 이거를 말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 막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컨셉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기대는 정말 많이 하셔도 좋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포 요정 야, 마지막 보고 싶으신가 봐요. 닉네임 읽어야겠어. 베리님, 저 막방 하기 싫어요. 나중에 말해. 나중에 공개되면 꼭 보세요. 이래 먹으면 이뻐져요. 이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좋아하는 커피 종류, 저는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거기 별 모양 카페 있죠. 거기에서 녹차 뭐뭐를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유정이가 허니 그 있죠. 그 별 모양 카페, 유정이가 요즘 최애로 먹고 있는 거, 그거를 먹고 나서 그거에 빠져가지고 제가 많이 먹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유정이가 항상 먹으러 간다면 나도 갈래 이러면서 이제 같이 가서 같이 자주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칼로리도 되게 낮고 맛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좀 자극적이지 않고 좀 달달한 거 적당히 먹고 싶을 때 먹으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그 댓글에 써준 게 맞습니다. 제가 읽을 수 없지만 맞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친구랑 멀어져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다시 가까워질까요? 이거는 되게 제가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친구분과 지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일어난지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봐가지고는 제가 확실하게 좀 명쾌한 해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사연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길게 쭉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빵은요? 저는 빵은 다 잘 먹는 빵인 것 같아요. 소세지 들어가면 좋아요. 네. 컴백 언제예요? 야, 이거는 계속 마지막 하기 싫어요. 저는 넘어갈게요 일단. 자,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말하지 못했던 순간입니다. 약간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네, 이런 것처럼 괜시리 쑥스러워서 꺼내지 못했던 말들 있잖아요. 꼭 한번 전하고 싶은 그런 말들, 내 입으로 차마 전달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 저 리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물 먹고 시작할게요. 이제 예솔님께서 남동생에게 전하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운동선수인 남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오, 멋있어요, 멋있어. 저는 지방에 살다가 이번 연도에 서울로 자취하게 되었고, 남동생은 합숙 훈련으로 인해 떨어져 살게 된 지 꽤 되었는데요. 그런 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매끼리 원래 잘 다툰다고는 하지만 사소한 일에도 제가 화를 많이 내서 결국 싸우는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마음은 따뜻하게 응원해주고 싶은데 막상 보면 괜히 그런 말 하는 게 쑥스러워서 또 툴툴거리게 되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잘해줄 걸 이라는 후회를 엄청 하고요. 있을 때 잘하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봐요. 얼마 전에는 몇 달 만에 본 동생이 경기에 나간 걸 보게 되었는데 위험한 종목이라 그런지 걱정이 많이 되고 안쓰럽더라고요. 운동이 힘들어서 지쳐 있는 것도 보였고요. 어린 나이인데도 새벽부터 운동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남동생을 위해 직접 말하긴 민망하지만 낮에는 리에, 밤에는 성우를 통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리에 DJ가 제 마음이 동생에게 잘 닿게 전해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인 것 같아요. 너무 훈훈해요. 저도 이제 친 누나가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남매와 비슷하게 싸우면서 지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저희 누나도 성인이 되고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자취를 시작하면서 서로 각자 하는 일에 응원도 많이 하고 애틋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가 처음으로 19살 때 제가 이제 물건 같은 거 나르고 이렇게 도와주니까 이제 좀 크니까 좀 쓸만하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락도 자주 하고 누나가 피드백도 많이 해줘요. 방송 보면서 방송 보면서 이거 좋았다. 뭐 나인이나 미리처럼 좀 귀엽게 좀 애교도 좀 부리고 끼도 좀 부려봐라. 너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해줘요. 저희 누나도 올리오노브 팬이에요. 너무 많이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솔님 남동생도 아마 예솔님 같은 누나를 둬서 사실은 엄청 고맙고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남동생분도 아마 차마 표현하는 데가 서툴고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동생을 열심히 응원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마음씨가 너무 예쁜 예솔님의 사연 저 리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착한 동생아, 누나가 평소에 잘해주지도 못하고 다정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이제 떨어져서 사니까 많이 걱정되고 보고 싶어. 내가 맨날 툴툴거려도 누구보다 생각 많이 하는 거 알지? 힘들어도 내가 원한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선수 생활 다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다치지 않는 게 최우선인 거 알지? 그리고 나중에 금메달 따면 자랑해줘. 용돈 줄게. 네, 정말 누나가 마음씨가 착한 것 같아요. 정말 남동생분은 복 받았어요. 열심히 누나한테 잘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에 오늘 하루 다들 뭐 하고 보내셨는지 많이 남겨주세요. 맞아요, 감동이에요 정말. 목 네, 리에 DJ님 오늘 첫 라이브 방송 어떠셨나요? 야, 이거는 제가 아까 마무리 멘트에 있어가지고 지금 하면은 분량이 짧아지니까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베라 먹었어요. 아유, 아유, 네, 30일 먹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했네요. 네, 제 생각 감사합니다. 내 시험 보는데 제껴두고 난리 밤송 봐요. 야, 이거는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 리에는 오늘 뭐 했어요? 저는 오늘도 이제 열심히 컴백 준비를 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운동도 또 갔다 왔고요. 와가지고 이제 리허설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전공 공부했어요. 아유 고생했어요. 네, 자연 땡땡 갔다 왔어요. 여기 맛있어요. 저희 멤버들끼리도
가끔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많이 가요. 진짜 맛있는 게 정말 많아요.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 잘 갔다 왔어요. 잘했네. 몇 시까지 해요? 아마 얼마 그렇게 크게 남진 않은 것 같고 아마 조금만 더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성우 오빠 생각하느라 하루가 1초 같았어요. 진짜요? 믿어볼게요. 네, 밥 챙겨 먹었어요. 리에도 누나한테 영상 편지 가자. 네, 그럼 짧게 하겠습니다. 누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표현을 잘 못하지만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알지? 그럼 맨날 피드백 해줘서 고맙고 다른 멤버들도 많이 이뻐해주고 해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나도 나연이나 밀처럼 끼도 좀 더 부리고 한번 해볼 테니까 노력할게. 화이팅. 그렇습니다. 다음 주 개강해요. 슬퍼요. 위로해주세요. 아 진짜 개강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방학 동안 너무 행복했는데 개강해서 이제 또 학교 가서 교수님 뵙고 수업 듣고 벌써 힘들게 보이는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담임쌤이랑 대학 상담하다가 현타 왔어요. 왜 현타가 오셨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것도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트 초코 좋아해요? 저는 싫어하진 않는데 막 엄청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자, 78일 뒤에 수능이에요. 벌써 78일 뒤에 수능이에요? 와, 근데 여러분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아까 저희 멤버들끼리 얘기했는데 저희가 데뷔한 지 벌써 93일이에요. 모르셨죠? 시간이 진짜 이렇게 빨라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벌써 5월 달에 데뷔했는데 벌써 9월 달이 다 돼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들과 보내니까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오늘 성우님 홍보하느라 바빴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칭찬 도장 있으면 꼭 주고 싶네 이렇게. 이리의 인간 복숭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할 거예요. 네 마무리 멘트를 하기 전에 마지막 노래로는 자 제가 이거를 다 해놨어요. 마무리 노래로는 오늘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하루 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이제 종현님의 하루의 끝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댓글들을 좀 읽어드리고 할게요. 일단 오늘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올리언오브 공식 SNS에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할 거니까 SNS에 저희 올리언오브 공식 SNS에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처음으로 첫 회 진행한 소감을 제 스스로 말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처음 진행하게 되었는데 되게 뭔가 자신감도 있었고 일단 처음에 제가 첫 번째로 개인 콘텐츠로 라디오를 하게 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은 저는 제가 항상 힘을 얻을 때가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되게 위로가 된다, 힘을 얻는다 할 때가 되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저의 목표는 물론 1위도 좋고 부와 명성도 좋지만 그냥 팬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오늘 오빠 때문에 되게 힘이 났다, 오빠가 있어서 뭔가 너무 위로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진짜 제일 행복해요. 몸과 가슴이 벅차네 이렇게 말하니까. 네. 그랬고요. 오늘 되게 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에 브이라이브에 캡처 타임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메라 가까이 가서 캡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늘도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아쉽다. 이제 꺼야 돼요 여러분. 근데 너무 아쉬워. 근데 오늘 뭔가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컨셉이랑 달랐던 거는 되게 더 잔잔하고 정말 자기 전에 그냥 귀에 이어폰 꽂고 자기 전에 이렇게 들으면서 잠들 수 있는 걸 노렸는데 처음으로 제 개인 컨텐츠를 하니까 신나가지고 이렇게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막 너무 신나요. 감사합니다. 네, 짧게 아쉬우니까 댓글 몇 개만 읽어드리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또 켜면 되죠. 맞아요. 다음에 또 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쉽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공식 홈페이지나 SNS에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리에 브이라이브 언제 해요? 이렇게 올려주셔야지 회사에서도 빨리 해야겠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회사랑 말이 안 된 거라서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이래 오빠 좋아하는 거 잘 아시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였고 다음 취지는 좀 더 밤에는 성우니까 지금 좀 더 맞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솔직한 모습을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자, 노래 한 소절 불러달라고 하는데 삑사리면 어떡하지? 해볼게요. 너의 그 작은 어깨가 너의 그 작은 두 손이 지친 내 하루 끝 포근한 이불이 되고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목이 좋을 때 더 이제 좋은 목소리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저희의 공식 멘트 여러분 아시죠? 따라해주세요.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올리원 오브 리에였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좋은 밤 되요. 카메라는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올 줄 알았죠? 안녕. 안녕.